당신은 요즘 밤마다 이유 없이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지 않나요? 잠은 들었는데 새벽마다 시계를 보며 걱정이 스며드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나이 탓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이 끊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뇌의 회복 신호는 끊기고 심장은 더 빠르게 일하고 호흡은 얕아지고 몸 전체는 낮 동안의 피로를 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요즘 잠든 뒤 2~3시간마다 깨지 않나요? 아침이면 몸이 잔 것 같지 않고 더 무겁지 않나요?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멈추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지 않나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중 3사람 중 1사람은 불면 신호를 겪지만 그중 절반은 이를 단순 피로라고 착각한 채 방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료실에서 이 방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그냥 나이 든 거죠. 하지만 그분의 몸속에서는 이미 혈압 변동, 야간 교감신경 과활성, 심장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죠. 겉으로는 단순한 불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모든 회복 장치가 잠을 못 찾는 상태였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마치 공장이 밤사이 모든 기계를 점검하듯 몸은 잠을 통해 망가진 세포를 정리하고 뇌는 낮 동안 쌓인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며 혈관은 긴장을 풀고 다시 말랑해집니다. 그런데 이 공장문이 밤마다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침이면 공장 내부는 더 어질러져 있고 기계는 덜덜 떨고 다음날 할 일은 쌓여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야간 각성의 정확한 원인, 잠들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단 하나의 실수,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회복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다음 장에서 왜 잠이 끊기기 시작하는지 그 뿌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밤마다 잠이 깨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불면증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여러 신호가 겹쳐지며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을 잡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신경계, 호르몬, 호흡, 혈류 조절이 정교하게 맞물려야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몸은 즉시 각성 신호를 보내며 눈을 뜨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낮 동안 과도하게 긴장해 있으면 밤이 와도 교감신경이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은 채 문만 잠근 것과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엔진 속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잠들면 잠이 얕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버립니다. 또 하나는 야간 혈당 변동입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떠지고 심장이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릴까? 라고 묻는데 그중 상당수는 이 혈당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저녁 식사가 늦지 않았나? 잠들기 전에 단 음식이나 간식을 먹지 않았나? 낮 동안 몸이 긴장한 채로 쉬지 못한 하루였나? 더 놀라운 점은 코와 입을 통한 호흡 상태도 잠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상기도 근육이 약해져 코골이와 미세 무호흡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숨이 순간적으로 막히면 몸은 즉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을 깨워 호흡을 다시 정상화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깊은 잠 단계에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는 것 같은데 전혀 쉬지 않은 느낌,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불면의 중심 원인을 뇌피로 회복 저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학자는 신경계 경계 상태 지속을 더 큰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관점 모두 공통으로 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깨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진다는 신호를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이야기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하루를 깨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밤에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끄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방해받는 순간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각성 신호가 스며들며 잠을 밀어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밤은 몸이 꺼지는 시간인가? 아니면 낮의 연장선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의 변화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불면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지 더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처음엔 단순한 피로와 가벼운 불면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잠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꾸 깨요. 나이 때문이겠죠.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 쌓인 피곤함,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 2시, 3시, 4시에 한 번씩 깨곤 했습니다. 깨는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때문도 아니었고 통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40분, 길면 1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잠깐 깼는데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그 심장 박동은 몸이 위험을 느꼈다는 신호였고, 이는 혈당 변동과 교감신경 과활성이 동시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불면을 흔히 잠이 안 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낮에 받은 자극이 풀리지 않은 채로 이어지고 그 잔여 긴장이 밤 동안 신경계를 쿡쿡 찌르는 것이죠. 그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오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밥 잘 먹고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점점 불안해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깨는 순간의 감각을 정확히 적어보세요. 이틀 뒤 메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눈이 떠짐, 답답함, 가슴에서 2-3번 빠른 박동, 다시 조용해짐. 이 3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야간 각성 패턴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새벽에 깼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불면이 단순한 생활 패턴인지 아니면 몸 내부의 신호인지 구별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학계에서도 야간 각성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환경적 요인을 더 중시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신경계 교란을 더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밤마다 깨는 사람의 뇌는
낮보다 밤에 더 예민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분은 치료와 생활 요법을 통해 3달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각성 횟수가 3번에서 011번으로 줄었고 아침엔 예전처럼 눈 뜨자마자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잠만 돌아와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군요.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변화할 수 있었던 전환점, 즉 불면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아주 미묘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저녁만 되면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 시점이 불면의 전환점, 즉 몸이 회복력의 경계를 넘는 순간입니다. 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속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심장은 천천히 뛰고 호흡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교감신경을 깨웁니다. 이 신호는 아주 작은 자극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천 조절 실패는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천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약해져 잠들기 직전에 몸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고 얕은 잠 상태에서 계속 머무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나 불편한 감각에도 쉽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장-뇌 연결입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이라도 불규칙해지거나 빨라지면 뇌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새벽의 갑작스러운 각성과 맞물립니다. 대부분은 걱정 때문에 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내부에서 먼저 경고가 시작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잠들기 전에 몸이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긴장되는가? 여기에 전문가들 사이에 흥미로운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불면의 시작을 뇌의 과도한 활성에서 찾고 또 다른 연구자는 신체 감각 민감도 증가를 더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결국 두 주장 모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몸의 안정장치가 해제되는 순간 불면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 환자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전부터 불안한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말이 바로 전환점의 신호였습니다. 불면은 항상 잠이 안 오는 순간보다 먼저 잠들기 전에 불안정함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그분에게 작은 조치를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 방의 온도를 1도 낮추고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호흡을 3분만 하도록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조금씩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당신 역시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의 불안감, 잠들기 전에 막연한 긴장, 새벽에 깨고 난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 답답함.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당신의 몸이 다시 잠드는 감각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불면을 일으키는 핵심 증상 하나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넘기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깨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핵심 증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숨이 갑자기 끊기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은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내부의 작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보내는 직접적 신호입니다.
대부분은 이 느낌을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갑자기 답답해서 눈이 떠졌어요. 숨이 막힌 건 아닌데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나서야 다시 잠들어요. 이 증상이 반복될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잠이 깊어지는 단계에서 호흡의 리듬이 안정되는데 이 과정 중 신경계기도 심장 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뇌는 즉시 생명 유지 모드를 켜고 당신을 깨워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상기도 근육이 약해져 공기의 흐름이 잠깐 좁아지거나 막히는 미세 무호흡이 잦아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를 크게 골거나 숨을 헉헉거리는 무호흡과 달리 미세 무호흡은 본인도 모르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뇌는 이를 아주 정확히 감지합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새벽에 깨면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있지 않은가? 깨고 난 뒤 가슴이 약간 두근거린 적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몸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첫 단계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중 상당수가 낮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이 이미 밤 시간대에만 균형을 잃고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하면 뇌 피로와 심장 부담이 하루하루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증상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기본적인 노화 현상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심장신경계 이상을 알리는 초기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공통된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숙면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밤의 작은 숨 끊김은 몸이 과도하게 예민해졌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교감신경이 잠든 동안에도 계속 깨어있다는 뜻이고 몸 깊은 곳에서는 혈압 변동, 심박 조절 실패, 산소 공급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미니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70대 후반의 한 환자는 숨이 막힌 느낌은 없는데 갑자기 눈이 떠져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검사 후 확인해보니 수십 번의 미세 무호흡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했지만 그의 뇌는 매번 위험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으니 낮에도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밤 내 호흡이 나를 깨우는 것은 아닌가? 다음 장에서는 이 불면 신호가 어떻게 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회복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인 회복의 첫걸음을 알려드릴 때입니다. 사람들은 불면을 해결하려고 수면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조치는 약이 아닙니다. 바로 잠들기 20분 전 교감신경을 끄는 한 가지 행동입니다. 잠은 뇌가 잠드는 과정이 아니라 몸 전체가 내려앉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낮 동안 쌓인 긴장이 밤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치 스위치를 끄지 않고 전등을 어둡게만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교감신경을 끄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다시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호흡의 리듬을 따라 가라앉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얕은 호흡이 습관화되어 밤에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단순해 보이지만 이 리듬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 변동을 안정시키며 뇌의 각성 신호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단 3분만 해도 몸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가슴에 조임이 풀리고 손끝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잠들기 전에 불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잠자리에 누우면 호흡이 깊어지는가? 아니면 점점 얕아지는가? 많은 어르신들이 숨은 자동으로 쉬는 건데 왜 호흡을 신경 써야 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흡은 자동이면서 동시에 몸의 긴장을 조절하는 유일한 수동 장치입니다. 즉, 당신이 직접 작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복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흡 요법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호흡을 바꾸면 잠드는 속도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박 안정입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장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가쁜가요? 빠른가요? 혹은 불규칙한가요? 이 감각만으로도 당신의 밤이 어떤 패턴인지 거의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과 글이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잠시 공유해 주세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중간 소셜 CTA 위치. 이제 몸이 서서히 잠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다음 단계는 잠드는 근육을 깨우는 작은 루틴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밤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잠은 머리로 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잠들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두 번째 회복법은 잠드는 근육을 깨우는 루틴만입니다. 이 루틴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첫 번째는 어깨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근육은 굳어 있고 미세한 긴장만으로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잠들기 전 30초 동안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앞으로 뒤로 각각 5회만 돌리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혈류가 부드러워지고 뇌로 들어가는 미세 자극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복부 이완입니다. 불면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배 주변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복부는 신경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 이 부위가 긴장하면 뇌는 아직 깨어 있다고 인식합니다. 손바닥을 배 위에 올리고 따뜻한 느낌을 전하며 원을 그리듯 또 20회 천천히 마사지 해보세요. 그러면 소화기관과 심장 주변의 경직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자극입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천 조절 실패인데 발바닥은 천의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발바닥을 1분 정도 감싸거나 양손으로 발가락 사이를 살짝 비틀듯 풀어주면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뇌는 깊은 잠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는 잠들기 전에 내 몸을 잠잘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놀라운 점은 이 루틴은 단 3일 5분만 투자해도 효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 루틴을 적용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웠을 때 몸이 안정되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몸이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루틴의 핵심을 근육 이완에서 찾고 다른 누군가는 이것이 뇌신경계 회복 루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몸이 편안해야 뇌가 잠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잠들기 전 내 몸은 과연 잠잘 준비가 된 상태였을까?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불면의 원인을 바로잡고 왜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회복되지 않는지 그 숨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불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 몸이 피곤하면 결국 잘 자게 된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면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만드는 대표적 오해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스트레스만 줄이면 잠은 돌아온다 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불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지만 스트레스가 없어도 불면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이미 오래된 긴장 패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화 때문에 잠이 줄어든다 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지만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잠의 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잠이 줄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피곤하면 잠은 결국 온다 입니다. 이것은 젊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로가 누적될수록 오히려 신경계는 더 예민해지고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으면서 밤에 잠드는 과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피곤한데도 잠이 잘 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미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로 오래 유지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면의 핵심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뇌 휴식체계 이상을 원인으로 보고 또 어떤 학자는 신체 감각의 과민 반응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면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의 회복 실패가 만든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작은 사례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60대 남성은 스트레스가 사라져도 잠이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야간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혈압이 새벽에 오르면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을 깊이 유지하지 못합니다. 약과 생활요법을 조정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잠이 자동으로 오더군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나는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잘못 이해한 채 스스로를 탓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까지의 오해를 바로잡은 뒤 잠드는 속도를 바꾸는 아주 쉬운 밤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효과가 빠릅니다. 이제 불면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흔드는 그러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밤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 때입니다.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의 행동이 밤 전체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시간을 아무 계획 없이 흘려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생각이 멈추지 않는 상태로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낮이다 라고 인식해 깊은 잠 신호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몸을 천천히 식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이 서서히 떨어질 때 잠이 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잠들기 전 천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뇌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은 오는데 막상 눕고 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우가 많죠. 단 1시간만 아래 3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첫째, 빛 줄이기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방의 조명을 50%만 줄여보세요. 밝은 빛은 뇌를 계속 깨우는 자극이고 나이가 들수록 빛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따뜻한 노란색 불빛은 더 좋습니다. 둘째, 내면 소음 줄이기입니다. 이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의 자극을 줄이는 겁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뉴스처럼 빠른 내용이 이어지는 정보는 머리를 정리 상태가 아닌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천천히 흐르는 소리 혹은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천 낮추기입니다. 빠르게 식히라는 게 아니라 손이나 발 주변의 열을 자연스럽게 빼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한 뒤 방에 아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천이 언전참삼 밤경을 5도만 떨어져도 뇌는 깊은 잠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천이 잠들 준비를 했는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어떤 학자는 잠들기 전 환경을 잠의 스위치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학자는 뇌의 방향키라고 표현합니다. 두 표현 모두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잠은 누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우기 이전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했는데 누웠을 때 몸이 편안하게 가라앉았어요. 이것이 바로 몸이 다시 잠드는 감각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면이 있는 분들 중 특정 증상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하룻밤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의 회복 체계를 무너뜨리고 다음 날까지 여파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늦은 밤 단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밤에 혈당이 급변하면 뇌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이 일주일 2시간씩 깨지게 됩니다. 특히 과일, 과자, 빵, 뜨거운 꿀물 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늦은 밤 과도한 대화나 갈등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얘기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감정이 밤까지 이어져 잠을 망칩니다. 감정은 뇌파를 끌어올리고 뇌파가 올라가면 잠은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가벼운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산책하면 잠이 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늦은 밤 산책은 오히려 심장 박동을 올리고 천을 올려 잠드는 시간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저녁 운동은 반드시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침대에서 오래 뒤척이기입니다. 10분 넘게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잠을 억지로 기다리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침대를 잠이 안 오는 곳으로 기억하면 불면은 더 심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와도 누워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일어나서 몸과 뇌를 진정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본 바로는 잠이 너무 오래 들지 않으면 잠자리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밤 내 몸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70대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과일만 안 먹었는데 새벽에 안 깨더라고요. 또 다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가족과 작은 갈등만 피했는데 잠이 깊어졌어요. 이렇듯 아주 작은 변화가 밤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몸이 다시 회복 루틴을 만들도록 돕는 7일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불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7일 동안 몸이 기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7일 회복 계획은 아주 간단하지만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1일차, 밤 준비 환경 만들기 조명을 낮추고 소리를 줄이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몸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잠이 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2일차,
호흡 리듬 회복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를 3분간 반복합니다. 이 리듬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교감신경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일차 근육 이완 루틴 목 어깨 복부 발바닥을 각각 1분씩 풀어주세요. 몸이 먼저 잠들기 시작해야 뇌도 잠을 받아들입니다. 4일차 야간 혈당 안정 저녁 식사 후 단 음식 금지. 밤에 혈당을 안정시키면 새벽 각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5일차 천 조절 훈련 샤워 후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시간을 5분만 가져보세요. 이 과정은 뇌가 깊은 수면 신호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6일차 감정 방해 요소 정리 저녁에는 갈등, 대화 걱정거리를 피합니다. 감정의 잔여 흔적은 밤까지 이어져 뇌파를 깨웁니다. 7일차 몸의 휴식 리듬 점검 누워서 10초 동안 몸의 무게가 침대에 어떻게 닿는지 느껴보세요. 몸이 가라앉으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날 대부분의 분이 내 몸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일 루틴이 뇌신경계 회복을 유도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많은 연구는 짧은 기간의 반복적 패턴이 뇌의 수면 회로를 다시 활성화한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나는 내 몸에게 잠드는 연습을 시켜본 적이 있었나? 이 7일 루틴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기억을 되찾고 잠이라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잠이 돌아오는 감각을 천천히 마음에 내려앉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부드럽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밤마다 잠이 끊기던 이유, 몸이 보내던 작은 위험 신호들, 잠들기 전 몸을 안정시키는 루틴, 그리고 7일 회복 계획까지.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다시 잠을 찾아가는 길을 밝히는 불빛과도 같습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을 기억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불편하던 가슴의 긴장, 잠들기 전 찾아오던 막연한 불안, 새벽에 갑작스러운 각성이 조금씩 이해되고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요. 잠의 회복은 언제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밤에 조명을 줄이는 것, 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호흡을 천천히 내쉬는 것, 잠들기 전 1시간의 속도를 낮추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몸의 깊은 곳까지 닿아 당신의 밤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만 잘 자도 사람이 달라져요. 맞는 말입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 버튼이자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다시 채워주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작은 상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명을 낮추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몸을 침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몸이 어떤 변화를 느낄까요? 심장은 조금 더 느리게 뛰고 호흡은 깊어지고 발끝은 따뜻하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머릿속은 조용히 정리되며 서서히 잠의 흐름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시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옵니다. 잠은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잠은 당신의 뇌와 몸과 마음이 조용히 하나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되찾으면 당신의 하루도, 삶의 속도도, 몸의 힘도 다시 안정과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7일 회복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날마다 큰 변화는 없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밤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느낀 변화, 작은 깨달음, 달라진 몸의 감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고요하고 따뜻하길, 당신의 숨이 깊어지길, 당신의 몸이 다시 잠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